자, 이제 결과물이 나왔으니까 풀이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메리츠증권 영업부 금융센터 이수철 이사와 함께 금요일 첫 코너 진행하죠.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뭐부터 볼까요? 오늘 삼성전자와 LG전자의 4분기 잠정 실적이 나옵니다. 네네. 뭐 당연히 좋을 거라고도 예상은 하는데 뭐 재료가 뭐 시장에 먹히질 않으니까. 네. 그리고 또 실적 징크스라는 게 있잖아요. 좋게 나오면 또 주가는 역행하고. 왜 이럴까요? 근데 대체로 이제 그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실적 징크스가 반영되는 주가의 위치는 좀 상단 부분에 있는 경우에는 좋은 실적 발표가 되고 주가가 약세를 보이지만은 네. 지금처럼 이렇게 억눌려 있는 구간에서는 오히려 그 하방 경직성을 지녀줄 수 있는 그런 힘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 사실 뭐 작년 1월에도 시장에 대한 기대감은 있었지만은 시장 특성상 수급이 좀 안 좋죠. 그 연말에 배당받은 그 기관 투자가들 입장에서는 실현을 해야 될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우리나라 시장 같은 경우는 그 LG 에너지 솔루션이라고 하는 이 거대한 종목에 대한 IPO 때문에 네. 기관들도 포트폴리오 조정을 좀 해야 될 것이고요. 그것과 관련돼서 청약과 관련된 필요한 자금들을 확보하기 위한 개인들의 매도도 필요할 것이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일종의 그 LG 에너지 솔루션이라고 하는 거대한 진공청소기로 인해서 수급이 좀 약화되는 부분에다가 또 지금 보면 언론에서 좀 시끄럽게 되어지고 있는 그 모 상장 회사의 그 일탈 행위 때문에 또 공교롭게 그거와 연관된 ETF나 그런 것들이 수급이 꼬였죠. 신규 고객을 유입할 수 없게 됨으로써 기존에 가입했었던 고객들이 나 불안해, 내 펀드 해줘야죠 라고 했을 때 그걸로 인해서 유탄을 맞은 여타 기업들까지 수급이 안 좋은 그런 지금 국면이기 때문에 이것은 뭐 한 일주일 정도는 좀 더 지나봐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네. 그래서 항상 연초는 시장에 대한 새해는 되었지만 시장 수급은 좀 그루미했었고 그러면 이제 다음 주 같은 경우는 이제 시장에서 좀 그래도 기대감을 가질 수 있게 해줄 수 있는 재료 부분은 이제 JP모건 헬스케어 관련돼서 저희가 좀 기대를 해볼 것 같고요. 그런 식으로 지금 시장은 전체적인 수급이 좀 악화되어 있는 국면에서 청약 끝나고 환불 끝나고 나면 조금 더 쉬워지지 않을까. 그래서 뭐 이달의 마지막 주 되면은 좀 그 월 초에 좀 구름이 했었던 부분 해소될 것이 기대가 되어지고 있고요. 그래서 오히려 이제 뭐 이번 주 다음 주 약세 국면에서는 좋은 종목들 갖다가 박앤세일로 체리 피킹 하실 수 있는 기회로 삼으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렇네요. 그러니까 모든 재료에 우선 하는 게 수급이라고 네. 이제 뭐 매번 증시경은 제가 이제 언급하는데 수급이 앞서 제가 이제 채권 시장도 그렇지만 엉켜 있고 꼬여 있죠. 그렇죠. 그 신선한 유동성이 또 들어와야 되는데 네. 그 메이저는 사실 외국인이죠. 예. 외국인이 해외에서 본국에서 달러를 송금 받아서 뭐 펀딩을 한다고 하지만 뭐 캐리 트레이딩이 될 수도 있고 근데 이게 또 오질 않으니까 요 안에서 뭘 팔고 옮기고 게다가 또 좀 약간 좀 음모론 쪽으로도 볼 수 있겠지만은 네. 그 북경 올림픽에 우리나라가 참여를 하냐 마냐, 일본이 참여를 하냐 마냐. 네, 보이콧. 두 달 전에 그런 좀 시끄러운 뉴스들이 나왔을 때 나온 뉴스가 하나 있죠. 한미 통화 수합 네. 종결됐죠. 종결된 거. 네. 물론 이제 그 뒤에 후속적으로는 한국은행에서 먼저 우리가 더 이상 필요치는 않다라고 얘기는 했지만 조금 잡음이 있긴 있었죠. 그래서 네. 저금 통장 많은 게 낫죠, 아무래도. 뭐 그런 이유도 있겠네요. 하여튼 신선한 그 자금들이 좀 수혈이 돼야 되는데 요 안에서 맹맹 돌다 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에너지 엔솔 IPO를 위한 또 비원음이 필요하고 그렇죠. 그리고 또 이제 오스템 임플란트 이 사건 때문에 ETF 같은 것들이 뭐 하여튼 펀드들이 그러니까 그 바이오 관련된 펀드 신규 가입을 못 하고 있고요. 기존 고객은 내 거 환매해줘 네. 하면은 그 포트폴리오 안에 들어있었던 우량 기업들까지 도매금으로 지금 시장에 매물로 나오는 안타까운 상황이죠. 네. 꼬여있는 수급. 자, 리뷰를 좀 부탁하신다고 하는데 지난번에 메리츠 금융지주? 네네. 그거 UTI? 예. 예, 그거 좀. 메리츠 금융지주 같은 경우는 이제 애초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지주회사인데 그 연결되어 있는 회사들 뭐 저희 회사를 포함해서 메리츠 화재도 그렇고 고속 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안정적인
그 수혜를 누릴 수 있는 것이죠. 네. 그 재무제표 보시면은 재작년보다 작년이 호실적, 올해도 호실적이 예상이 되어지기 때문에 주가가 강세를 보였었고, 다만 좀 그 단기간에 한 달 내내 급등을 하고 나서 조금 숨고르기 국면에 들어간 모습이기 때문에 추가 그 조정 시 재진입하셔도 무리가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UTI 같은 경우는 이제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좀 스몰캡이지만은 지금 VR이나 AR이나 이런 시장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 그 고해상도로 그 120Hz, 200Hz 그런 것들과 관련된 우주 일렉트로와 같은 초정밀 커넥터도 필요할 것이고 UTI 같은 그 VR이나 그런 것에 대응할 수 있는 회사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전일 시장이 전체적으로 약한데도 불구하고 좀 강세를 보였었던 부분이 아닌가 싶고요. 네. 그리고 회사의 성장에 대한 기대감은 아직도 유효하다고 보여집니다. 네. 자, 지난주는 이제 쉬셨고, 그 지난주, 그러니까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 때 나오셔서 언급하셨던 기업이라서 리뷰 요청이 들어와서 잠깐 여쭤봤고요. 자, 그럼 또 새로운 신규로 봐야 될 소문의 기업 뭐가 있는지 소개 좀 시켜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사실 저희가 이제 작년 11월, 12월서부터 계속 관심을 가졌었던 부분은 금년에 개화될 산업 부분이 무엇이냐, 관심이 높아질 부분이 무엇이냐. 그래서 저희가 이제 AI, 인공지능, 네. 그리고 이제 로봇과 관련돼서 저희가 계속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그런 관점에서 오늘도 또 AI와 관련된 AI. 기업을 하나 또 이철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기사님도 신테카 바이오를 네, 하셨죠. 11월 달에. 네, 예. 11월 달에 완전 바닥에서 네. 얘기를 하셨는데 그때 말씀하시고 또 굉장히 많이 올랐죠, 사실은. 네. 근데 아직도 더 기대하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뭐 다음 그런 주 산업에 대해서. JP모건 헬스케어 이벤트도 기대가 되어지고 있고요. 맞아요. 그리고 일단 중요한 것은 저희가 봤을 때 우리 사회에서 성장하는 산업에 선도적인 지위를 갖고 있는 기업들은 좀 비중 조절하면서 지속적으로 대응을 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 좀 안심되는 부분이죠. 네. 그래서 오늘 소개해드리고자 하는 이 딥노이드. 딥노이드. 네. 딥노이드도 지금 이제 시장 초기 단계에서 선점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딥노이드 같은 경우는 의료 진단, 판독을 보조해주는 솔루션에 특화되어 있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이 의료 인공지능 전문 업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네. 뭐 무슨 레포트 보면 뭐 의사에 의한, 의사를 위한 그런 인공지능 상용화 선도업체라고 하는 표현이 적합한 것 같습니다. 딥노이드에 일단 저희가 제품부터 좀 인지를 하고 나서 사업을 이해를 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네. 딥노이드 같은 경우 인공지능 의료기기로서 딥 AI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의료 인공지능 솔루션이고요. 그리고 이런 인공지능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툴이 3가지가 있습니다. 그 툴의 첫 번째는 딥스파이라고 해서요. 인공지능을 개발하기 위한 툴입니다. 그래서 그 일반인들 같은 경우는 무슨 프로그램 개발하려면 다 코딩을 배워야 되지 않습니까? 이거는 그렇게 힘들게 배우지 않을 수 있도록 유저 인터페이스를 통해 갖고 드래그 앤 드롭 방식이라고 하죠. 우리가 일일이 다 입력을 안 하고 마우스로 끌어다가 그러니까 조각 그림 맞추기 형태로 간편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회사가 만든 제품이고요. 그리고 이제 딥스토어라고 하는 것은 인공지능을 통해서 이 의료 영상과 관련된 이것을 유통할 수 있는 마켓플레이스입니다. 그리고 딥팩스라고 하는 것은 인공지능 의료 영상을 저장하는 시스템입니다. 회사가 개발을 하였건 이 프로그램에 참여한 의사 선생님이 개발을 하였건 이런 것들을 갖다가 전체적으로 집적을 할 수 있는 영상 시스템이라는 것이죠. 네. 이런 4가지 제품군을 통해서 시장에 진입을 하였는데요. 이 비즈니스 모델이 상당히 서로 윈윈 할 수 있는 플라이휠 구조를 만든 것이 상당히 긍정적입니다. 일단 의료인 중에서 특히 이제 영상의학 전문의들이 대부분이시겠죠. 이분들이 평상시에 기존의 컴퓨터를 통해서 그걸 갖다 판독을 하는데 이 보조 판독할 수 있는 AI를 활용해 갖고 활용을 해보니 훨씬 편하거든요. 네. 그러다 보면은 이것을 갖다가 쉽게 개발에 참여를 할 수 있고 나만의 노하우를 소프트웨어화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기존에 이제 회사 연구원 몇 명이 하는 것보다 전국에 있는 영상의학과 선생님들을 연구원으로 아웃소싱할 수 있는. 그래서 이분들이 개발한 것이 정말 상용화가 된다라고 하면은 마켓플레이스를 통해 갖고 이분들한테도 그 연구 개발한 성과를 쉐어할 수 있는, 윈윈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든 것이 상당히 긍정적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의료인이 딥 파일을 통해서 코딩 없이 간편하게 AI를 만들고 그것을 딥 스토어를 통해서 유통을 하고 그렇게 되면은 당연히 유통하게 되는 딥팩스라고 하는 것의 활용도가 상당히 높아지게 되죠. 현재 서울시 내 영상학과 전문의분들이 약 1,300여 분 계신데 맨 처음에 한 분도 사용을 안 하시다가 한 분, 두 분, 세 분 점점 활용을 하시다 보니까 편하시거든요. 이분들이 보통 하루에 취급해야 되는 영상 정보가 평균적으로 약 240건 정도 된답니다. 네. 근데 물론 피로감이 많이 누적되겠네요. 예, 물론 그냥 간단한 엑스레이 사진 한 장 보는 게 뭐 어렵냐 하지만 이것은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것이기 때문에 오진 같은 것이 일어나면 안 되거든요. 그것을 도와주는 이 AI에 대한 활용도는 높아질 것으로 기대되어지고 있고요. 그래서 활용을 하다 보니 편하시거든요. 특히 이제 보면은 이 음영 부분 같은 거죠. 희끄무리한 그런 부분들. 네. 그런 것을 갖다가 빅데이터를 통해 갖고 집적을 해서 저렇게 그루미한 부분은 어떻구나라고 판독을 도와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이 시장이 블루오션으로서 좋아질 것으로 기대되어지고 있는 부분입니다. 사람의 육안으로, 의사의 육안으로 조금 애매한 부분에 대해서 약간 입체적으로도 좀 분석이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영상의학 전문의 유명한 명의분이 그분의 노하우를 많은 의료진들한테 공유하기가 힘들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것을 볼 수 있는 분은 몇 분밖에 안 될 것이고요. 어찌되었건 수년간 축적되었던 그 노하우를 공유를 하면서 모든 분들이 다 업그레이드 될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을 만들고 있는 부분에서 좀 긍정적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회사는 투트랙 방식으로 자체 연구원을 통해 갖고 개발하는 방식, 그리고 의료 현장에 있는 분들이 필요로 하시는 부분, 그분들이 특화되어 있는 노하우를 갖다가 서로 교류를 하면서 시너지를 낼 수 있는 부분이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그 뭐 유사한 기업이라고 한다면 상장 기업 중에 뭐 최근에 이제 조금 주가 핫했던 JLK이 전일 좀 강세 보였고요. 네. 뷰노도 그렇고요. 그렇죠, 뷰노도 예. 그렇고. 일단 유사 기업으로는 세 기업을 볼 수 있는데 딥노이드가 조금 더 저평가되었다라고 생각을 해서 설명을 드리고 있는 부분이고요. 네. 딥노이드 같은 경우는 이미 식약처 인허가를 득한 15개의 딥 AI 제품을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그 부분별로 보면 뇌 동맥류라고 하죠. 그 뇌 안에 그 혈관이 이렇게 꽈리 형태로 해서 뭐 뇌출혈이나 뇌출혈이나 그 뇌 동맥류 검출을 보조하는 AI 제품. 그리고 이제 그 담배 피시는 분 흡연 보조, 하시네요. 폐결절 네. 검출을 보조해 주는 거. 그리고 이제 그 요추 그 허리뼈가 압박골절된 것을 검출을 보조해 주는 부분. 특히 이제 뭐 위의 윤기 영역, 뭐 대장 안의 윤기 용역, 그리고 이제 여성분들 유방 섬유 유선 조직 분석을 보조를 해준다거나, 그리고 이제 치과 같은 경우도 엑스레이 저희가 찍어 보면은 치근 영역이 정확하게 분석하기 위해서 보조해 주는 등 이런 서비스를 이미 제공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특히 이제 딥파이 같은 경우는 1,600여 건의 인공지능 프로그램을 보유를 하고 있는 상황으로서 현재 이제 그 국내 큰 병원을 약 140개 정도 되는데 그 중에 이미 100여 개 병원에 서비스를 하고 있고요. 전체 그 영상의학 전문의 같은 경우 서울 시내 같은 경우는 약 1,300명 중인데 약 300여 분이 사용을 하고 계신데 더욱더 긍정적인 부분은 월 한 50명에서 60명씩 계속 사용하시는 의료진이 증가되고 있다는 부분이죠. 그분들 중에서 프로그램 개발하시고 싶은 분들은 또 개발에 참여를 함으로써 이 마켓이 커지는 선순환되는 윈윈하는 구조가 상당히 좋아 보이고요. 특히 이제 그 미국 같은 경우는 그 관상동맥 CT 촬영하는 데 있어서 CT 촬영할 때 사실 조영제를 투여를 하게 됩니다. 네. 근데 이제 조영제가 안전하다 하더라도 그래도 조금 리스크가 있거든요. 그래서 미국 기업 같은 경우는 이 인공지능 AI를 통해 갖고 영상을 확 판독을 해서 이분은 조영제를 안 하고 검사를 하셔도 됩니다. 시술을 하셔도 됩니다. 그런 걸 분석해 주는 서비스로 선도업체가 이미 나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그래서 딥노이드 같은 경우도 지금 여타 후발주자들이 있지만은
시장을 선도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좀 점수를 주고 있고요. 그래서 국내 유일의 뇌동맥류 검출 보조 소프트웨어를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네. 이것이 이제 기존의 시스템 판독보다는 약 판독 시간을 한 60여 분 정도 단축시켜주는 효과를 가질 수 있고요. 뭐 폐결절 소프트웨어를 사용했을 경우에는 폐결절의 음성 판독률을 100% 수준까지 높게 올려주는 이런 그 진료의 안전도를 높여주는 부분은 좀 호평을 받고 있는 부분입니다. 네. 딥노이드 들어봤는데 시가총액이 1,600억인가요? 네. 네, 뭐 작은 기업이에요. 1,670억이고요. 그 상장- 공모가는 42,000원이었습니다. 42,000원. 공모가가 조금 높기는 했었네요. 그래서 물론 이제 작년에 기술에 대한 무중 평가를. 100%를 하였고요. 아. 그래서 전일 종가 18,000원. 그런데 이제 이런 그 AI를 통해서 분석하는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네. 공항의 엑스레이 검색대도 진입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관세청의 그 모조품 검색도 진출을 하고 있고 전체 산업의 그 영상을 판독하는 부분도 진출을 하고 있는 부분 긍정적이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영상 분석 전문 병원, 휴노인이라고 하는 전문 병원도 설립을 하여서 테스트 베드를 쓰면서 기밀 의료 보건소에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특히 이제 그 글로벌 업체죠. 노바티스 제약의 노바티스 코리아하고 강직성 척수염과 관련된 솔루션을 수행하고 있는데 네. 이것이 제대로 되면은 노바티스가 전 세계 150여 개 국가 진출해 있는데 코어화할 수 있는 부분도 긍정적이고 그리고 이제 인텔하고는 지금 인도네시아에 4개 병원에 진출을 했는데 네. 이 지금 보면은 코로나 심각하지 않습니까? 코로나 영상 판독을 보조해주는 사업도 진행을 하고 있는 그래서 그 영상과 의료 영상과 관련된 AI 업체로서 좀 새롭게 볼 기업이라고 해서 소개해드렸습니다. 좋습니다. 자, 딥노이드를 좀 자세히 들어봤고 네. 사실 뒤에 기업이 하나 더 있는데 네. 시간이 안 됩니다. 요거는 넘기셔도 되는지 네. 아니면 꼭 하시겠다 그러면 사실 이게 뒤에 정경민 차장하고 기업이 겹친대요. 아. 네, 그럼 정경민 차장은 다시 그냥 판교로 돌아가라고. 아니, 정경민 시장이 시간이 기니까 아, 그래요? 넘기겠습니다. 네. 그럼 이따가 요 정경민 차장 얘기 들어보고 다음 네. 주에 혹시 기회가 되면은 더 네네. 얘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딥노이드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메리츠 증권 영업부 금융센터 이수철 이사가 수고를 해주셨네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